취재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브리핑 증권팀 지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펀드나 금융상품을 팔 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소위 불안전 판매가 늘 얘기가 되곤 하는데 앞으로 고령자들에게 금융상품을 팔 때는 판매를 잘해야 되는군요. 절차가 강화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자에게 ELS 관련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영업 점장의 확인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ELS 상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투자자들이 손실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조치입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판매된 ELS 관련 상품 가운데 은행에서는 18%, 증권사에서는 15%가량이 65세 이상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ELS 관련 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상담 당일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2번 이상 방문해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영업점장이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또 부당 권유는 없었는지 상품 설명서를 교부를 했는지 등의 심사를 거쳐서 그 다음 날부터 가입이 허용됩니다. 또 80세 이상의 초고령 투자자의 경우에는 가족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금감원은 기존에 실시하던 노인 대상 금융교육을 금융 사기 예방과 은퇴 설계 또 금융상품 교육 등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판매 절차를 강화하다 보니까 또 불편도 뒤따릅니다. 오늘 신문 평가에는 나이 들면 그럼 상품도 가입 못한단 말이냐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가입 못하고 그 다음날 오고 이런 건 또 불편한 점은 또 분명히 있네요. 설명을 충분히 하자는 또 취지는 있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공매도 제한 법규를 위반한 외국인 투자자와 또 증권회사를 적발했다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어제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그리고 CS증권 서울지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받은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공매도는 잘 아시다시피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고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매입을 해서 차입을 얻는 매매의 기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각각 5천만 원과 3,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외국인은 보유 주식을 제3의 국내 은행에 맡겨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외국인이 보유 수량보다 많은 양의 매도 주문을 내더라도 증권사 입장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외국인은 주식 보유가 아닌 매매 주문만을 위한 계좌를 통해서 주문을 내기 때문에 역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금감원은 증권사가 특정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냈을 때 의심하고 또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간과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투자가 재미를 보고 있는데요. 올해 해외 채권형 펀드 인기가 좋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해외 채권형 펀드에 올 들어 9,703억 원, 약 1조 원 가까운 자금이 몰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3월 이후 9개월 연속 순유입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지난달부터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금리가 하락한 데다 이 채권형 펀드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펀드 평가사 FN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해외 채권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1.71%로 국내 채권형이나 또 해외 주식형 등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머징 국가의 국고채나 아시아 지역의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한 펀드의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는데요. 내년 이후 세계 주요국의 금리가 상승 추세로 전환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채권형 펀드를 무조건 안정적인 상품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주식처럼 기간별로 그리고 투자 지역별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한국은행은 3분기 거주자의 해외 카드 사용 실적을 발표하고요. 공정위는 SK텔레콤의 끼워 팔기 등 거래 강제 행위건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또 전국경제연합회는 오늘 오전 7시 30분부터 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일정 정리했습니다. 증권팀 지수희 기자 함께했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